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FCA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를 한번 알아보면요, FCA 한국말로는 운송인 인도 조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은 누구도 이렇게 야 이번에 거래하는데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뭐 하자, 뭐 하도록 해라, 합시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FCA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그 FCA 조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FCA란 Free Carrier의 약자로서 매도인의 구매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이제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자, 프리케이의 약자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예, 잉커텀즈 11가지 조건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원칙. 첫 번째 뭐였어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프리 캐리어. 그러니까 운송인한테만 제품을 인도해주며 더 이상의 비용에 관해서는 그거는 셀러는 부담하지 않고 프리해지고 바이어가 부담한다. 해석해 보면 FCA 조건에서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운송인한테 제품을 넘겨줄 때까지다. 그 비용까지만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구매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구매하는 거는 뭐 매도인은 뭐 공장이나 아니면 창고나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 여기서 다른 지정된 장소다 그랬을 때 이게 뭐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수출국 내 일정 지점을 얘기해요. 근데 보통 FCA 조건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수출국 내 다른 지정 그러면 보통은 공항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꼭 인커텀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 조금 더 말씀드리면 FCA 조건은 수출 물품을 비행기로 운송할 때 많이 사용하더라. 일반적으로. 물론 배로 운송할 때 사용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 운송 방식 불문 조건이다라는 건 뭐냐면 FCA 조건은 수출 물품을 운송할 때 뭐 배로 운송을 해주거나 비행기로 해주거나 철도로 해주거나 육상으로 해주거나 뭐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매수인이 지정하는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FCA 조건일 때는 선적이나 아니면 비행기에 선적한 다음에 배에 선적한 다음에 그 발생하는 모든 그 해상 운임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항공 운임이나 이런 거 다 바이어가 지불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운송 계약을 체결해요? 매수인이 체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수출하는 건이다. 그럼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포워드한테 얘기해서 예, 선적이나 아니면 뭐 기적 비행기의 실을 그 배를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운송인을 통해서 운송인의 한국에 있는 운송인 파트너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출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어느 비행기에 몇 월 며칠 날 어느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라 하고 지정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매수인이 지정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매수인이 어, 수출 물품을 운송할 배나 비행기를 지정하는 거를 그걸 노미네이션 한다 그래요. 보통 이제 줄여서 우리는 노미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수출 통관을 한 상태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EXW 조건일 때는 셀러는 수출 통관도 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바이어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바이어가. 그리고 셀러는 EXW 조건일 때는 물건만 이렇게 딱 공장에다가 딱 분리해서 임의처분하에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된다.
차량에 싣는 거,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비용과 책임은 바이어다. 근데 이건 FCA는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거기서 셀러의 책임과 비용의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서 통관도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재된 상태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CA 조건일 경우에 셀러가 지불한 비용은 EXW 조건일 때 비용 더하기 통관을 해야 된다니까 통관료, 그 다음에 수출국 내륙운송비.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죠? 수출국 내륙운송비라는 건 뭐예요? 매수인이 지정한 수출국 내에 있는 일정 지점, 대개는 공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항에서 여러분들 공장에서 공항까지 보내는 그 운송비, 그거까지 포함한 거다. 이건 그냥 제가 식을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인건텀지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진 않아. 제가 보니까 비용의 측면에서 그렇다. 자, 그래서 위험의 범위 원칙이 뭐예요? 위험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11가지 조건에 기본적으로 다 뭐하고 똑같다고 규정되어 있다고요? 비용의 분기점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비용을 어디까지 약화냈어요? 대개는 수출국의 그 내륙운송료 요거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통관료. 그래서 내륙운송 딱 해주면 끝난다. 공항이면 공항까지만 운송해주면 끝난다. 거기까지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각 조건별로 셀러 바이어 의무 중에 셀러의 의무만 기억하면 되고 원칙이 있다고 해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게 뭐예요? 먼저 딱 기억해야 될 게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근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어디 나타나 있다? 제목을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free carrier FCA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디까지다? 운송인한테 넘겨줄 때까지. 근데 그 운송인은 셀러가 지정하는 운송인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지정한다고요? 공항을 지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공장에서부터 공항까지는요. 그건 여러분들이 운송인을 따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 운송인 여러분들 거래처 있잖아요. 포더 얘기해가지고 좀 옮겨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공장에 있는 차량으로 운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원래 이제 인건텀지에서는 운송할 때 모든 그 운송은 기본적으로 제3자 전문 운송업체한테 맡기는 거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이론들을 전개를 해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부터는 자가운송도 가능하도록 자가운송. 그러니까 셀러가 알아가지고 자기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자가운송이라는 게 공장에 갖다 주는 거. 근데 물론 뭐 2020년도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그때도 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원칙이 뭐예요? 수출 통과는 원칙이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쵸? 시 조건만 빼놓고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F 조건이니까 당연히 동일하다.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임의보험이다. 보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원칙이 양쪽 다, 당사자다, 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단 예외적으로 CIF나 CIP는 셀러가 가입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수인의 임의보험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의무는 아니지만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바이어가 매수인이. 왜 바이어가 들어요? 셀러가 안 들고 왜 바이어가 들어요? 그건 여기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위험. 그쵸? 자, 항공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이어가. 그쵸? 왜요? 여기 보면 비용의 분기점하고 위험의 분기점이 같다고 그랬는데 비용의 분기점이 어디예요? 위험의 분기점이 어디예요? 수출국의 공항이잖아요. 공항까지만 갖다 놓으면 돼요, 셀러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갈 때 배가 파도를 치고 나가다가 혹시라도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들면은 불안하니까 바이어가 드는 거죠. 당연하다. 그래서 매수인의 임의보험이다. 매수인도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뭐. 그 뭐 보험료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귀찮으니까.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운임은 후불 조건이다. 당연하죠.
이건 비용의 범위를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해상이나 항공인은 누가 내요? 바이어가. 바이어가 내면 후불이라고 그랬잖아요. freight, collect다.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여기 써 있죠? 매수인이 수입국가에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나서 매도인한테 통보를 해준다. 그쵸? 통보를 해준다. 며칠 날 어떤 비행기에 어떤 배에 실어라 라고. 그래서 운송계약은 바이어가 체결한다.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뭘 보면 안다? 비용의 범위를 안다. 그렇죠? 해상이나 항공 운임을 누가 지불해요? 그 지불하는 사람이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이어가 지불하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여기서 우리 알았잖아요. 비용의 분기점을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송계약은 바이어가 체결한다.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계속 말씀드린 건데, 그죠? 그렇죠?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비용 부담의 분기점만 알면 된다. 그래서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분기점까지는 셀러가 부담하고 그 이후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을 해상이나 항공 운임을 지불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1가지 조건에 모두 이게 원칙이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고 비용 범위만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운임은 후불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구내에서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적재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요? 아니, 적재해야지 공항까지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식의 문제예요. 그렇죠? 매도인이 저기 언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공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를 한다 그러면 공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에다가 공장에서 뭐 컨테이너가 됐든 트럭이 됐든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그 싣는 거는 내가 안 해. 그 비용은 내가 안 해. 책임 못 져.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어서 공항까지 갖다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도할 때는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고 뭐 다른 장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슨 뭐 창고다 뭐 다른 사람들이 영업하는 영업 창고다 물건을 거기다 갖다 놨다 그럴 때는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장소에 도착한 운송 매도인의 양하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공장이 아니고 공장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영업용 창고에 물건을 갖다 놨다. 거기서 만약에 실어야 된다. 그럴 때는 언로딩이 뭐예요? 언로딩을 싣고 이건 내리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장소에서 인도를 해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영업 창고까지 인도해 준다 그럴 때는 자기 공장에서는 싣고 그 다음에 다른 공장 가서 거기서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는 거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FOB 조건 같으면 부산 그랬을 때는 FOB 요거는 해상 전용 조건이에요. 요거는 배를 운송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대에서 싣게 되죠. 그러니까 FOB 해놓고 부산 이렇게만 써도 돼요. FOB 부산 포트를 빼주대. 근데 FCA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운송 방식 불문 조건이잖아요. 그쵸? 비행기에 실을 수도 있고 배에 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명확히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실을 때는 부산 포트. 에어포트로 비행기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부산만 쓰면 에어포트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배로 나갈 때는 포트 아니면 어디 CY 컨테이너 야드,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이건 뭐 지난번에 운송할 때 말씀드린 CY는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쌓아놓는 야적장. CFS라는 거는 뭐예요? 저기 CY 내에 있는 화물집화소, 소량 화물집화소 그걸 얘기하는 거죠. 혹시 CFS 뭔지 모르신다 하는 분들은 또 여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이버 찾아오세요. 네이버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EXW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사의 적재책임 부담을 할 때, 매수인이 수출 통과를 책임 없을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EXW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 안 하잖아요. 매도인이 책임 안 지잖아요. 비용도 안 내고 수출 통관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에이 매도인한테 시켜야지. 그러면 그때는 EXW보다는 FCA를 써라.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네.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셨다면 이건 뭐 쓸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온보드 BL 요구가 가능하다. 온보드 BL이라는 게 뭐예요? 뭐 그냥 우리가 쓰는 게 다 온보드 BL이에요. 네. BL상에 온보드 날짜가 찍혀 있는 거. 예전에는 뭐 온보드 BL은 뭐 요구 못한다.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요. 다 온보드 BL로 해요.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가 운송을 허용한다. 당연하죠. 자기 공장에 차가 있으면 자차 써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인커텀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운송은 운송 전문 업체 제3자를 사용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간단하죠. 원리를 아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이해가 쏙쏙 되시는 거죠? 원리 6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비용의 범위를 먼저 그게 기둥이니까 딱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 11가지 조건에 적용되는 원칙 첫 번째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는 제목을 보면 제목을 이해하면 안다.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11가지 조건에 책임의 범위는 운송의 비용의 범위와 동일하다. 다만 시조건만 다르다. 예외. 그 다음에 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그럼 비용의 범위를 보면 된다. 그래서 비용의 범위를 우리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조건별로 이해하셨다면 해상이나 항공운을 지불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FCA 같은 경우에도 비용의 범위가 셀러가 분담하는 거는 공항까지만 공항을 벗어나서 비행기 운임은 누가 내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운송계약도 바이어가 체결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번째가 보험. 보험은 기본 원칙이 뭐예요? 아무도 들지 않아도 된다. 의무가 아니다. 단 C조건만. CIF나 CIP만 셀러가 든다. 나머지 조건은 들면은 누가 들어요? 임의적으로 들면 되는데 들면은 그거는 위험의 범위만 확인하면 된다. 위험의 범위 이미 우리 기억을 했으니까 각 조건별로 위험의 부담. 그러니까 해상이나 항공에서 사고 나면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들면 들고 아니면 안 들고. 간단하죠. 다섯 번째, 수출 통과는 수출사, 수입 통과는 수입사. 다만 EXW 조건은 수출 통과를 다 바이어간다. 예외.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DTP 조건은 수출 통과를 다 셀러 간다. 그것만 차이가 있다. 그렇죠? 여섯 번째, 제품의 인도는 어디서 해야 한다? 그거는 위험이 넘어갈 때 위험의 분기점에서 제품도 인도가 되는 정확하게 위험의 분기점 그 다음에 제품 인도의 분기점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인도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간단해요. 원칙을 제가 계속 조건 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간단해. 그죠? 인커텀즈가 이해가 안 되면 전 그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